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으로 크리스퍼 테라피우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99%, 1개월 동안 27.70%, 그리고 5일 동안 마이너스 2% 내린 종목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이고요. 그 반대로 회사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금락이 나올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크리스퍼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과 주주 현황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치료 방법은 병에 관련된 단백질을 처리함으로써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상이 있는 단백질이 존재하며 환자의 DNA 안에서 뮤테이션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이러한 변이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어서 병의 근원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에디팅할 수 있는 기술인 CRISPR-Cas9는 병으로부터 완전 해방되기 위해 우리들의 치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전자 부분을 modify, delete, correct 함으로써 탈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CRISPR-Cas9 시스템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DNA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Cas9이라는 엔자임이 있고요. 가이드 RNA라고 해서 Cas9이 변화를 줘야 하는 유전자 부분까지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RNA와 Cas9은 합쳐져서 컴플렉스가 되고요. 이 컴플렉스는 수정돼야 하는 유전자 부분까지 쉽게 갈 수 있게 됩니다. CRISPR-Cas9의 유전자 변경 작업은 컴플렉스가 변화가 필요한 DNA 부분을 발견하고요. 그 근처에서 합체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컴플렉스와 합쳐진 부분의 DNA는 점차 풀리게 되고요. 풀린 DNA 헬릭스는 가이드 RNA와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순서로 합쳐지면 Cas9은 원하는 부분의 DNA를 자르고요. 이로 인해서 DNA는 양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리된 DNA는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죠. 몇몇의 케이스에서 분리된 DNA의 양 끝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합쳐지면 오리지널 DNA 시퀀스에 있어서 분열이 생기며 DNA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우 큰 면적의 DNA 또한 제거가 될 수 있는데 두 개의 다른 가이드 RNA를 이용해서 잘라야 하는 부분을 각각 맞게끔 합니다. 각각의 부분에서 클리비지라는 부분이 생기며 양쪽의 부분이 합쳐지면서 DNA가 고쳐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원하지 않는 DNA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죠. DNA가 고쳐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Cas9과 가이드 RNA 컴플렉스와 함께 DNA 템플릿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DNA 템플릿의 시퀀스는 합쳐져야 할 DNA 시퀀스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DNA 템플릿을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DNA와 교체가 되거나 새로운 DNA를 추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CRISPR라는 회사는 CRISPR-Cas9의 기술을 이용해서 에디팅을 하고 싶은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을 대상으로 디스럽트의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가 동작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딜리트의 과정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으며 correct 및 insert의 과정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교체 또는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크리스퍼는 총 4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혈 색소증으로 비정상적인 혈색소나 혈색 소합성의 부족으로 오게 되는 질환이고요. 이뮨 엉컬러지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 regenerative medicine이라고 해서 재생의학, in vivo approaches라고 해서 생체 내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상혈 색소증에서도 CTX001의 지중해 빈혈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CTX001에서 시클셀 디지즈라고 해서 겸상적혈구 질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유전자 이상에 따른 질병으로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병입니다. 이 두 개는 지금 Vertex라는 회사와 콜라보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CTX110, 120, 130까지 포함해서 지금 클리니컬 단계에 있으며 단독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5개의 파이프라인들은 지금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받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퍼라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버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 3분기 때 211.93밀리언 달러를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 77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액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확대 보면은 매출액이 있긴 있는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4만 8천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SEC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2019년 3분기의 매출액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211.9밀리언 달러이고요. 이것은 콜라보로 함께 일하는 Vertex Agreement에 의해서 얻어진 매출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크리스퍼 회사가 단독적으로 제품을 팔아서 낸 매출액은 아니며 지금도 거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품의 파이프라인들을 보시면은 가장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 제품은 CTX1과 CTX110부터 130까지이며 지금 안전성과 효율성을 임상실험 단계에서 검증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상실험 3단계까지 전부 다 끝나면은 마켓 단계로 가서 상업화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럴 만한 매출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없으니 당연히 원가 비용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여겨서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Operating Expenses라고 하는 영업비용이 되겠고요. 영업비용은 크게 R&D와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SG&A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업비용의 상태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 R&D와 SG&A를 들여다보시면 이것 또한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R&D는 71밀리언 달러이고요. 92밀리언 달러라는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R&D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지금 현재 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개발의 비용은 들어가야 하기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인 SG&A의 경우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1밀리언 달러이고요.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 중이지만 연구개발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요. 거기서 Operating Expenses를 뺀 다음에 인트레스트나 아니면 텍스를 덧셈 뺄셈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최종적으로 Net Income이라는 순이익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 마이너스 92.43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이 미래에 꾸준히 R&D에 투자할 돈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가늠해 봐야 하기에 밸런시트를 통해서 현금과 부채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시트입니다. 밸런시트는 크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SL에서는 현금 자산을 그리고 Liability 쪽에서는 부채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1.06 빌리언 달러의 돈을 갖고 있고요. Current Investment로서 324.57밀리언 달러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Current Investment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빠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1.3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자산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38.57밀리언 달러의 Non-Current Debt를 갖고 있습니다.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5년, 10년, 15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그런 장기 부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urrent Debt의 경우는 10.64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ayable은 19.02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1년 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12.39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것은 부채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자동차를 살 때 100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회수해 갈 때 돈을 다 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Deferred Revenu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고객이 돈을 전부 다 지불을 할 때 이 Deferred Revenue는 비로소 사라지고 Revenue로 잡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Deferred Revenue는 부채로 잡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시트를 평가를 해보자면 이 기업은 약 1.3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 현황만 따지자면은 10밀리언 달러와 19밀리언 달러 그리고 38밀리언 달러가 있기에 이 기업은 훨씬 더 부채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R&D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 R&D만 잘 된다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퍼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지중해 빈혈과 시클셀 디지즈라고 하는 겸상적혈구 질환입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의 질환이 유전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들이며 매년 지중해 빈혈은 6만 명 그리고 겸상적혈구 질환의 경우는 30만 명의 숫자로 진단을 받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나 지중해 빈혈 진단을 받게 된 환자 중에서 수혈을 받지 못하면 5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중에서 50에서 65%는 35세 이상은 살지 못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리서치를 통해서 이해한 만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테라피는 CTX001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CTX001 테라피는 크리스퍼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지금 현재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CTX001 테라피는 크리스퍼 Cas9 플랫폼에 기초되어 있어 영상에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Cas9이라는 원하는 부위의 DNA를 자르는 엔자임, 그리고 가이드 RNA라고 해서 원하는 부위의 DNA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질병의 근원이 되는 DNA를 자르고 수정을 함으로써 태아 헤모글로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태아 헤모글로빈을 왜 사용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크리스퍼의 자료에 의하면 이 태아 헤모글로빈이 몸속에 많이 운반되면 운반될수록 지중해 빈혈 및 겸상적혈구 질환의 증상이 줄어들며 궁극적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이렇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태아 헤모글로빈이 체내에 적으면 적을수록 뇌졸중이라던가 겸상적혈구, 수막염 등을 얻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DNA를 자르고 수정한 뒤에 키모테라피라고 해서 암화학요법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를 빠져나가게 하면은 몸속에서는 자동으로 태아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액티브하게 되어서 몸속에 점점 태아 헤모글로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우선 환자 3명 모두 태아 헤모글로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bF가 각각 9%, 5%, 그리고 4%로 굉장히 적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1개월부터 15개월까지 시간 경과를 알 수 있는데, 치료가 시작된 지 1개월째부터 계속 보시면은 점점 HbF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 미만이었던 HbF는 어느새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임상실험 단계라서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시행되어야 하나, 만약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시장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며, 이로 인해서 크리스퍼는 1년에 7빌리언 달러, 즉 7조에 가까운 시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0.2%의 연평균 성장률 속도로 상승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12.6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크리스퍼가 갖고 있는 시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면역 항암 분야의 시장은 자그마치 107조에 육박하며 2019년에서 2026년까지는 9.6%의 연평균 성장률 속도와 함께 성장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126.9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주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주주현황은 여기 ARK 인베스트먼트로 11.88%의 비중과 함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이후로 주식수의 변동은 없겠고요. ARK 인베스트먼트와 같이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를 감행하는 기관이 크리스퍼 주식을 사놓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회사의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로저 노박의 지분은 0.91%밖에 되지 않으며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7%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퍼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크리스퍼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유전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크리스퍼의 10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5개의 파이프라인은 지금 임상실험 중이기에 벌텍스라는 회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얻은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럴만한 매출액은 없습니다. 이 회사의 대부분의 비용이 전부 R&D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현금 또한 부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라 앞으로도 R&D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지중해 빈혈 및 겸상적혈구 질환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CTX001은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으며 태아 헤모글로빈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내 환자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CTX001의 임상 실험 성공 가능성은 있으며 ARK 인베스트먼트까지 투자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 더더욱 미래가 밝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로서 아직 이 기업의 매출액이 없기에 저는 이 주식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제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은 여기 15일 저항선에 닿았을 때 이때 한번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